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는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다가 마무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법률행위는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효할 것인가? 법률행위의 내용,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이 유효하려면은 어떤 내용이 하냐? 유효요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유효요건. 자, 첫 번째,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성.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행시까지.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실현 가능성은 불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본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의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체 결정의 과실 문제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단다면 채무불이행 문제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단다면 이 위험부담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성.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적법성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강의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 적법성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적법성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자, 우리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강행성을 띠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대로만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걸 위반하는 약정은 허용이 안 되는 무효가 되는 이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의무 규정은 의무성을 띈다는 얘기는 그 규정 위에 당사자가 별도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겠죠. 그 특약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을 의무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유효화된다는 얘기지. 의무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무 규정은 그러면 의무 규정에 적합하는 것은 아니죠.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면 강행 규정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효력 규정과 자, 이 단속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이건 무효입니다. 위반 시 무효죠. 그렇지만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이니까. 그런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일단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벌칙이 부과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속 규정이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죠. 생략 등기는 이게 만연되고 있으면은 조세포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야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금지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유효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바로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라든가 무허가 숙박업 행위라든가 이 검사의 불합격한 농산물의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단속 규정 위반 행위죠. 그 행위 자체는 그 판매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적발이 되면은 벌칙이 부과되죠. 처벌을 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 민법상 강행 규정이다 하면은 다 효력 규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면 맞는 거죠. 근데 이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어느 제3자한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이 강행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당사자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화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이 안 돼요. 무효인 행위임을 알면서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니까. 근데 이행을 했던 바가 있더라도 그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불법 행위일 것 같으면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보니까요.
30페이지에 판례 박스 해갖고 아주 잘 정리해놨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놓아야겠는데, 자,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다. 효력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이며 취인하여도 효력이 없다라고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 성실에 반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자, 우리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효력규정 위반 행위 때문에 그 매매는 무효죠. 무효라는 거. 그런데 그 허가를 불허가 처분이 됐다든가 이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불허가 처분이 되는 데는 일방 당사자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강행규정의 분류다 해갖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졌죠. 자, 명의신탁 금지규정,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특례를 빼고는 무효입니다. 무효.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는 매매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약정하는 것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은 중간 생략 등기 금지에 관한 규정. 자,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우리 등기 원인이 허위 금지에 관한 규정. 자, 우리 등기를 증여를 해놓고 매매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과 등기가 불일치됐는데도 실체 관계가 맞으면은 그 등기는 유효한데,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은 제재를 받아야죠. 이런 아무튼간 등기가 유효하게 되기는 합니다. 자, 증여 대신에 매매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실체 관계가 권리 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지만 제재를 받는다는 거. 자, 공무원이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리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먹지 않습니까? 영업행위 자체는 무효화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가재산을 자기 차명으로 자기가 불화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불화받을 수 없으니까 뭐 친척 명의라든가 친구 명의로 차명 명의로 불화를 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걸 탈법행위라고 해요. 편법을 이용하는 행위죠. 그 탈법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게 겨루게 되면은 이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봐야겠네요. 자, 103조를 얘기하는 거죠. 103조. 반사회 질서. 선량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 질서의 내용일 때는, 반사회 질서의 행위일 때는 이거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다. 자, 이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무효죠.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것은 취인도 허용이 안 되죠. 취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이게 바로 불법행위가 돼버린다는 거. 자,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불법행위이다라는 거.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이 돼버려요. 74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건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못 한다? 못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부정된다는 거.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그 초과되는 중개수수를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반사회 질서로 이행을 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걸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죠. 갑과 을이 첩관계를 갖기로 했어요. 당신이 내 세컨드가 되어진다면은 내가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당신한테 증여해 주겠다. 자, 이렇게 이 아파트를 줄 테니까 나와 첩관계를 맺자. 그러면 첩관계는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반사회 질서 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첩관계를 갖기로 증여하는 이 증여계약 내용 자체가
바로 반사의 질서로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니까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전 청구권 안 생깁니다. 이전 청구권 없습니다. 왜? 무효니까. 그러면은 첫 관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갑은 안 줘도 되죠. 근데 을이 아주 똑똑합니다. 아파트부터 주고 시작합시다 해서 이 이전 등기를 을한테 해주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갑은 이제 을과 헤어지고 싶어요. 줬던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냐? 너 이거 무효다. 이거 무효니까 이거 반환해둘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 온다는 얘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반환이 부정된다는 거. 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면은 갑이라는 불법자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도와줄 수 없어요. 자, 을에게 이행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을이라는 불법자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행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줬던 것이 있으면은 갑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자,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받았으면은 이 누구도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반사적 이익이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죠.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거 을 것이에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이게 을 거니까 이 등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하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 선이라고 그래요. 잘 알고 있었으면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모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유의하게 취득하는 거죠. 자, 모르고 있는 걸 선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걸 악이라겠는데 선이든 악이든 병은 취득한다는 거. 자, 반사적 이익을 본다는 거. 이게 746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사의 질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던 바가 있을 때 그걸 반환을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못 한다라는 거. 746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자,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예다 판례로 확정된 예 해갖고 어떤 것이 선량한 풍토 사회질서가 위반되는 건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사회질서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로 내용을 확정시켜 놨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기억번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란 얘기죠. 경매, 입찰을 하는데 담합한다든가 또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적극적 가담했다든가 또는 밀수입을 위한 출자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다. 금방 얘기했던 첩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죠. 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1년이 물고 나면 서버리죠.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시켜야겠죠. 첫 관계로 들어가는 건 금지시켜야겠는데 첫 관계에서 단절시키기로 하는 계약. 자, 아파트를 한 채 받기로 하면서 끝내기로 했어요. 끝내기로 했을 때는 그건 유효하다는 거. 그건 법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 첫 관계의 단절 계약의 생활비를 주기로 한다든가 양육비를 주기로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를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단절시키면서 그러면은 그건 유효하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개인의 디귿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에서 회사를 이 근무 중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 결혼하면은 퇴사하기로 한다든가 이런 거 다 반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기나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입사를 했다면은 그 사장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불법 행위자로 구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허용돼서는 안 되죠. 아무튼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걸로 평생간 혼인하지 않겠다. 평생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떤 업무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다 반사의 질서가 된다고 보야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에 몸담기로 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회사에서 경비를 대주면서 파견 근무를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연수 교육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사의 질서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 자, 그것은 이 회사에서 대주는 소요되는 경비의 면제 기간에 불과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자, 당신이 귀국 시부터 5년 동안 우리 회사에 이 근무해야 한다. 5년 내에서는 이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부로 약정을 하면서 또는 사기에 의해서 회사에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 그럽니다. 유효하다는 걸 지어서요. 그 다음에 니을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처분행위다. 이 재산이 없어서는 이 생존이 안 돼요. 이런 불가능한 것들은 그 처분행위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그러죠. 사행성이 심한 행위다. 도박행위. 여러분들 도박은 반사의 질서라고 봐야죠. 그러면 도박으로서 채무를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럼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갚았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죠. 갚았으면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안 갚아도 되지만은. 그런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있어요.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변제 약정을 하면서 도박 채무자의 부동산을 도박 채권자에게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 그러면 대리권 수여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도박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 대리행위도 유효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라는 것에서 동기라는 거 뭐냐? 어떤 계기, 연유 이걸 동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 데는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기가 불법이에요. 마음속에서 있는 계기가 어떤 연유가 불법을 했을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표시가 안 됐을 때는 반사의 질서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됐어. 또 아니면은 상대방이 알고 있어. 이랬을 때는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왜?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데 그 동기가 표시가 됐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동기는 불법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예컨대 우리 도박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도박을 하지 않는 자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그걸 도박을 뜨기 위해서 빌린다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금전 대차 계약은 무효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돼요. 근데 표시가 안 했더라도 빌려주는 채권자 측에서 도박으로 쓴다는 걸 알면서도 빌려줬어. 그랬을 때는 또 표시가 안 했더라도 안 갚아도 됩니다.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기의 불법.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사의 질서 판단 시기는 어떻게 되냐? 3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법률 행위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반사의 질서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시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우리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그 매도인이 그 물건을 매매 목적물을 불법으로 취득한지를 모르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모르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인지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로 이행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어야만이 무효가 되지 그걸 몰랐으면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둑놈이 시계를 훔쳤는데 그 시계를 사는 사람을 작물 취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물인지를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 작물 취득죄가 아니에요. 자, 알면서 샀을 때 우리가 형법상 작물 취득죄로서 이 소유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작물 취득죄가 되려면은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틀려지죠. 그럼 선생님, 제 취득할 당시에는 작물인지 모르고 샀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이게 작물이라는 것을. 근데 신고를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작물 취득지는 아니어도 작물 보관죄가 성립돼 버립니다. 작물 보관죄. 자, 취득지는 작물인지를 알고 취득해야 취득지가 성립되는 거니까 모르고 샀을 때는 취득지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보관죄는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간 이 반사 질서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이
27이 기출문제, 지난번 시험이죠. 지난번 시험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박스 문제가 나왔죠. 자, 기억번. 성립과정상의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불가하여. 자, 요 판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강박. 강박이라는 것은 협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포심이 야기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행위라고 그래요. 이 강박행위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따름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따름이지 요 자체가 반사의 질서는 아니라는 거. 반사의 질서다, 반사의 질서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강박행위는요, 공포심이 야기된 상태에서 쫄아서 한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에 관해서 생각이 전혀 결여된 건 아니에요. 생각과 표시가 일치됐어요. 불일치가 아니에요. 그지만 그게 정상적인 일치라고는 볼 수 없죠. 왜? 공포심이 야기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는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강박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따름이에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따름인데 이것은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강박행위를 따름이에요. 강박행위로 취소 사유가 생기는 것 따름이지 반사의 질서도 아니고 비진의 표시도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아무튼간 이 지금 강박은 불법적 방법에 사용하는 데 불과한 법률행위, 성립과정의 강박은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번은 니은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거.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4번 나왔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에 불과합니다. 가장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의사표시장을 공부하면서 통정허위 표시 108조를 공부할 겁니다. 108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행위를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니은번도 가장행위를 따름이지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했을 뿐이지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들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자, 실제 소득세를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 이거 반사의 질서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 반사의 질서 아니라는 거. 리을번. 이미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다. 적극 가담했다. 여기에 키포인트죠. 자, 우리 이미 팔았다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인이 등기를 넘어가지 않은 사이에 매도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이건 반사의 질서로 무효입니다. 반사의 질서로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을번 하나네요. 기억, 니은, 디귿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니을번 하나만이 반사의 질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이 파트에서는 반사의 질서에 관한 파트에서는 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준비해놨는데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판례. 우리 교재가 판례를 잘 수록해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합니다. 판례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엮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36페이지에 나오는데 36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교과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건 따로 띄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교과서 순서대로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사의 질서 행위를 했고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도 시험 문제가 종종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내야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럽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걸 일명 폭리행위라고 그러죠. 폭리행위. 자, 이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재의 공정을 이루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요. 104조에. 자,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03조 하나의 예시 규정이에요. 이게 103조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그러면 자, 103조 반사의 질서의 하나의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유형 103조 속에 포함됩니다. 103조 속에 104조가. 두 번째, 자, 국박경솔 무경험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죠. 국박, 경솔, 무경험.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자, 이것은 국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춰져야 할 것은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국박이라는 거 뭐냐?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다 포함하죠. 국박이라는 건 급박한 궁궁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표현을 재밌게 표현하면은 갑자기 똥줄이 땡기는 상태, 이걸 국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황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계약을 맺는 또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박 상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솔이라는 것은 어떤 신중한 판단을 못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주의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된 걸 경솔이라고 그러죠.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상의 경험이 부족한 걸 무경험이라고 그래요. 어떤 특정의 영역의 경험이 부족한 걸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상생활상의 경험이 부족한 거.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에서는 국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그럽니다. 자, 대리행위에서는 국박은 누구를 표준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3억 원짜리 토지를 1억 원에 팔았다는 사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매도인은 3분의 1밖에 가격을 안 받고 팔았는데, 그 매도인에게는 국박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냐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되는 것은 입증을 안 해도 되는데 추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내야 합니다. 국박경솔 무경험.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알면서 이용했어야죠. 악의의 상대방. 국박경솔 무경험임을 알고 이용했어야죠. 이용 의사가 있었어야죠. 이용 의사가. 만약에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면은, 이용 의사가 없었다라면은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이 뭡니까? 그 현저하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이 이루어져야죠. 급부와 반대급부. 자, 토지를 3억 원짜리 토지를 1억 원에 넘기는 이 이전 등기를 해주는 행위와 대금 지급이 3분의 1밖에 안 주는, 1억 원밖에 안 주는 그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어야 한다는 얘기죠. 불균형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균형이 있냐 불균형이냐는 것은 법률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하죠. 법률행위 시점. 법률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자, 우리 토지를 매매할 계약 당시에는 그 가격이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토지가 폭등을 해서 실제로 이행을 할 때쯤 되면은 3배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 가격이. 그랬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그럽니다. 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가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후로 토지가 폭등을 했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객관적. 그러면 5번째, 이런 것들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우리 효력 요건은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무효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죠. 결국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했으면은 이건 무효인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 그러면 이 불공정한 매매계약은 무효니까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행을 했을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행을 했을 때는 피해자는 불법은 아니죠.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본 자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행을 했던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매도인이 3분의 1밖에 안 받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그지만 폭리를 취득한 이 매수인은, 폭리자는 불법 행위자죠.
폭리자는 불법 행위자요. 그 대금을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도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3번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건 절대적 무효인데 이거 추인이 허용이 안 되죠. 자, 추인이 허용이 안 되죠. 그러지만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는 거. 이건 적용돼요. 추인은 허용이 안 돼요. 그지만 전환은 허용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야겠는데, 자, 무효행위를 다른 행위로서 요건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다른 행위로 바꿔버리는 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공정 행위가 무효인데 공정한 행위로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그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허용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아파트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살 테니까 당신은 팔기로 하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흔쾌히 흥낙을 해서 아파트 건립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욕심이 난 거예요. 나 3배 가격을 안 주면은 3배 안 주면은 나 이거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폭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이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궁박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럼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득하려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죠. 무효이지만은 당사자가 마음을 바꿔먹고 현 시가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시가대로 매매하기로 합의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무효인 계약을 그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이런 것들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아무튼간 추인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3가지 다 나왔네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도 추인이 허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도 추인이 허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추인이 허용이 안 된다. 이 3가지가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이 안 되는데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의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추인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걸 꼭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그럽니다. 자, 우리 교재를 좀 확인해 볼까요?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기억번. 당사자는 궁박경술 무경험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서 이용했을 때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궁박경 니은번이 중요한 거죠. 궁박경술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요인을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 니을번 대리행위에서 불공정 행위일 때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불공정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는 자, 여기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유상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증여계약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이 안 돼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파트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적용이 안 되죠. 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거냐 이겁니다. 적용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죠. 남편이 구금된 상태를 이용해서 전업주부인 가정주부에게 의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았어요. 남편이 풀려나는 조건으로. 그런다면은 불공정한 궁박 상태를 이용하는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도 적용된다는 거.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자, 우리 35페이지에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시험 문제 종종 잘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체로 한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포함한다. 자, 궁박은 경제적 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리적, 정신적 요인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번 맞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도 적용된다. 자,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이 불공정행위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는 걸 불공정행위라고 하는데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적용된다라고 쓴 게 틀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되겠구나. 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 나오네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은 맞았네요. 4번.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 아까 대리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도 맞은 거죠.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시가보다도 현저하게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파트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매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은 거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 틀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유상계약에서만 적용되지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서는 적용된다, 적용 없다. 적용 없다. 경매와 같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서는 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법률행위와 또 유상법률행위에서만, 유상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 효과는 어떻게 되냐. 반사의 질서는, 자, 우리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행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행을 했으면은 746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우리 36페이지. 반사의 질서의 부동산은 이중매매다. 자, 이중매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드린다. 그랬죠? 이중매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중매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24위, 25위, 26위 연거푸 3년 동안 내리 나왔죠? 자, 부동산은 이중매매. 부동산은 이중매매는 파른 부동산을 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파른 부동산을.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과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을과 매매가 이루어져서 을이 중도금까지 또는 잔금까지 다 지급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을이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있었을 때는 아직 소유권 취득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못했는데 이걸 병한테 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또 팔아먹어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걸 제2의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도,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도,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유의합니다. 유의한데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자, 원칙적으로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그 사실을, 갑과 을 간에 매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잘 알고 있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선이든 악이든 병은 유의하게 취득해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거죠. 자,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 악이라 할지라도 병은 취득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알고 샀다라도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다 보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권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갑이 을을 배신해서 병한테 또 팔아먹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돼요. 그래서 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두 가지로 손해배상을 더블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아무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그러면은 이것도 시험 문제 세 번이나 나왔죠.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시켜버릴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을은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
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까? 사이행위 취소로서 자기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왜 취소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의 하나입니다. 이 을은 특정물 채권, 토지를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돈을 받는 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아무튼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 병이 취득을 원칙적으로 취득한다겠는데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 취득을 못합니까? 자, 그걸 살펴보자 이겁니다. 지금 매도인 갑이 배임행위를 하는 거죠. 갑이 배신을 때리는 거, 이걸 배임행위라고 그래요.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적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 가담이라는 건 뭐냐? 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한테 또 팔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정도, 권유하는 정도에 이르는 거, 쫄라대는 걸 적극적 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 가담했으면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의 질서로 무효입니다.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반사의 질서로. 그러면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잘 들어봐요. 무효가 됐을 때 을은 직접 병의 등기,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냐? 갑을 대의하여 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하지만은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정되죠. 말소 등기 청구가 인정된다.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무효인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한다. 대의 행사한다. 대의 행사. 그 대신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 못합니다. 갑은 병의 등기를 왜? 746조가 적용되니까. 지금 갑이 불법 행위자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했던 부분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그랬죠.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 못하지만 을을 갑을 대의해서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 제3자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3자한테 매각했을 때 이 정은 선으로 할지라도 취득을 못해요. 적극적 가담했을 때는. 자, 병이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처분 시에 선의 악의 제3자는 무효죠. 선의 제3자라 할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효입니다. 선을 할지라도 제3자는 취득을 못하죠. 왜? 이 적극적 가담에서 무효가 됐을 때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됐을 때는 선의 제3자도 취득을 못한다는 거. 이게 이중매매의 법리. 자, 정리해 봅시다. 원칙은 유의한데 병이 유효하게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 반사의 질서로 무효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 가담했을 때 반사의 질서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저 정이라는 사람이 선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정도 취득을 못하는 거죠.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그 정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가 됐을 때 이 을은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교재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 판례다에서 이중매매. 자, 1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반사의 질적 요건이다. 무효가 되려면은 매도인의, 자, 동그라미 1번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적 가담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알고 있는 것 갖고는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가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중매매의 무효인 법률관계다 해갖고요. 2번에 자, 2번에 1번을 보면은 자, 제1의 매수인은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하지만 무효가 된 이 등기를 매도인을 대의해서 이 제2의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이게 무효가 됐을 때는 다시 취득한 전득자라고 그러죠. 다시 취득한 자가 선으로 하더라도 선의에도 불구하고도 무효라는 거,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을 보면은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4번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법률관계다 해서 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 4번에 2번을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중매매 법리 확장 적용이다 해갖고 이렇게 판례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문제, 우리 기출 체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안 팔겠다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렇지만 중도금까지 받았을 때는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자, 이런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취득한다고 그랬죠. 병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하죠. 1번 맞았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은 또 손해배상을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병이 갑의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 병이 적극 가담했다고 나왔네요. 그랬을 때는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직접 말소등기 청구는 못하지만 갑을 대의해서 말소등기 청구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할 질서가 된다는 거. 그러면 3번도 맞았네요. 4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다시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서원으로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자가 서원으로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네요. 그러면 4번도 맞았죠. 자, 5번 만약 병의 대리인이 병의 대리인 무를 통해서 이 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대리인이에요. 대리를 통해서 이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이 무를 통해서 이 병이 샀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은 본인이 적극적 가담을 안 했더라도 이 이중매매의 법리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이 반사의 질서 여부는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라는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은 제2의 매수인은 전혀 적극적 가담 안 했더라도 무효라는 거. 자, 여기 병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무가 적극적 가담했다는 걸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은 그 본인이 모르고 있었더라도 본인에게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리 행위에서는 적극적 가담 여부는 곧 반사의 질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우리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판례를 모아놨어요. 이것 좀 별표해놓고 잘 좀 여러분들 읽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이별금 약정. 아까 첫 관계를 단절을 시키면서 생활비를 얼마를 주기로는 약정.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서 이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처가 임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붙이는 약정. 이런 것들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 비자금, 불법으로 조장한 비자금을 임치라는 것은 맡기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무하기로는 약정.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은 소요되는 비용의 경비를 반환하기로는 약정은 그것들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백화점 수수료에서 위탁 판매업에서 위약벌 벌금 약정 어떤 매출 신고를 누라 그랬어요. 허위로 기재했어요. 이러면 얼마 위약금을 내기로 한다.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 아까 채권을 허위로 근저당권. 또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입주권을 매수한 거. 또는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상속 대신에 매매로 이전 등기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러죠. 공과금 특약 이런 우리 여러분들 다운계약서 쓰는 거 이런 것도 반사의 질서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리해 놨으니까 잘 읽어보셔야겠는데 마지막 우리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 기출문제.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의 무효가 아닌 것은 자,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거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도박자금을 제공한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다.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으면은 이것도 반사의 질서죠.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그 다음에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을 용인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자, 우리 어떤 증언을 하는데 대가를 지급을 했으면은 이것도 반사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반사의 질서네요. 4번, 공무원이 직무행위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금전을 받기로 했어요. 이건 당연하게 반사의 질서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 건설 등 등기.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서 허위로 근저당 건설 등 등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살펴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허위로 근저당 건설 등 등기는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에 불과하지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1번에서 4번까지는 다 반사의 질서 행위고 5번만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일 따름이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법률행위 해석 파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합시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이 우리 법률행위 목적이다 해갖고요. 적법성부터 정리했죠. 적법성. 자,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했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번째에서 사회적 타당성을 봤어요. 반사의 질서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 무효죠. 자, 반사의 질서 하나 유형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정리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사의 질서 중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따로 띄어서 한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핵심을 또 정리해봤죠. 또 문제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문제도 숙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는 반사의 질서 중심으로 정리했으니까 잘 좀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해석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